자, 페이지 43페이지요.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 파트가 되는데 이 두 번째 파트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예전에 싹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좀 어려워요.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 보면 공식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공식을 한번 써보면 첫 번째가 1의 양 공식이에요. 1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세요. 이렇게 썼거든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세요. 됐나요? W는 Fs 이것도 괜찮지만 한국말로 해달라고 했어요. 1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세요. 두 번째, 운동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거든요. 물체가 속력을 갖고 있으면 운동에너지를 넣으세요. 얘는 2분의 1 mv 제곱. 요 제곱에 요거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애였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하면 mgh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 그랬죠.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야? 단위가 다 똑같아요. 일의 양도 줄, 에너지도 줄. 그래서 단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의 양을 구해라 라고 나왔을 때 힘 이동거리가 없다고 못 구하면 안 돼. 얘를 구해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구하셔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마찰력이 한 일의 양 이런 단어로 출제가 되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의 양 이 정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역시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게 하나 더 배울 거거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건 공식이 좀 어렵습니다. 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2분의 1에 K에 X에 제곱 이렇게 써요. 운동 에너지랑 공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 그런데 이름은 포텐셜 에너지죠.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이 녀석은 요 V 값이 나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푸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문제의 높이 값에 대한 내용을 구해라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세 번째,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용수철 나오면 쓰는 거거든요. 문제의 용수철이 나오면 무조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용수철이 없어? 용수철이 없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용수철이 있네. 젠장.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두 종류예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넣습니다. 이 두 개를 넣으면 역학적 에너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운동 에너지는 한 종류밖에 없지.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도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더하기 mgh를 해도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kx의 제곱을 넣어도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위에 거, 용수철과 속력과의 관계가 나오면 아래 거. 상황에 따라서 공식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잘 따라오세요. 차근차근. 첫 번째요. 탄성력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탄성이라는 단어예요. 탄성. 탄성이 도대체 뭐냐? 여기 나오는 탄성. 이런 단어를 알아야 되죠. 탄성은 외력을 가해줬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에요. 이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물리에서 관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탄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탄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늘렸어. 그래서 놓으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야. 되셨어요? 한 번만 더요. 용수철을 밀어서 압축을 시키면 어떻게 돼?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야. 됐나요? 이런 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막대기가 있었는데 구부려 놓았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이걸 전부 다 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탄성. 그 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별표. 탄성에도 존재합니다. 탄성의 력이. 이 탄성력을 모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책에는 탄성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만 외우면 되는데 난 그렇게 안 해. 탄성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가 힘을 넣을 거거든요. 탄성력을 넣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탄성력을 배우셔야 되겠죠. 탄성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되게 쉬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용수철이 있었는데 요만한 길이가 원래 길이야. 됐지? 그런데 얘를 이만큼 느린 애가 있고 얘를 이만큼 느린 애가 있어요. 자, 누가 더 힘 많이 줬니? 그럼 얘가 더 힘을 많이 줘야 많이 느릴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요. 얘네 둘이 힘을 동시에 빼버리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그때 작용한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그럼 위에 것도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위에 것도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럼 탄성력은 누가 큰 거니? 아래쪽에 큰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있어. 야, 얘가 힘을 더 많이 줬잖아. 더 많이 줘서 변화시켰으면 더 많이 줘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면 탄성력이 큰 거예요. 됐나요?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알아? 직접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준 힘과 같아요. 예를 들면 얘가 10N을 줬는데 이만큼이 늘어났어.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힘이 0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탄성력 값은 얼마야? 내가 준 힘이. 얘는 20N을 준 거야. 그럼 탄성력은 얼마야? 내가 준 힘이야. 됐어요? 탄성력을 표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준 힘과 같아요. 내가 준 힘의 크기랑 같아. 내가 준 힘의 크기와 힘과 같아. 요거 하나 이해해 줍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탄성력이 무엇이냐예요. 탄성력이 무엇이냐. 이거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원래 용수철이 있었는데 얘를 이만큼 당겼어. 내가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준 거죠. 그래야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겠니? 그렇다면 이 녀석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 그래서 이 녀석의 탄성력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준 크기의 힘과 같아요. 그래서 탄성력을 물어보면 10N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탄성력은 내가 준 힘과 같아.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물체를 아래에다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을. 자, 여기 물체를 매달았어요. 됐나요? 그럼 물체를 매달지 않으면 용수철은 안 늘어나겠지. 근데 물체를 매달았으니까 늘어났지. 그럼 탄성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늘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 탄성력이에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존재할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 용수철을 늘어나게 한 힘은 누구야? 이 녀석을 아래로 당긴 힘이 탄성력 값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물체의 중력값, mg값과 탄성력은 같아요 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준 힘, 중력이 준 힘 여러 가지가 밖에서 작용을 해야 용수철 느릴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물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밖에서 준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내가 준 힘이 외력이면 탄성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내가 준 힘이 중력이 준 힘이 아래쪽이면 그것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됐나요? 이게 첫 번째 탄성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용수철 같은 것들이 나오면 탄성력을 쓰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 탄성력은 누구에 비례하냐? 탄성력은 비례해요. 누구의? 얼만큼 느렸냐가 탄성력의 크기를 볼 수 있죠. 아까처럼 많이 늘어났어? 그럼 힘 많이 준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늘어난 길이를 우리는 x라고 해요. 그래서 탄성력은 x에 비례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 탄성력은 종류에 따라 달라요. 용수철이 두꺼우면 힘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용수철이 가느다라면 힘을 적게 줘도 되죠. 그래서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의 영향을 받아요. 탄성계수라고도 합니다.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 요걸 소문자로 표시하면 K라고 써요. 자, 탄성력 파트 정리가 되나요? 자, 이 녀석 지워볼까요? 마지막에 결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력이라는 건 다시 F라고 써서 탄성력이라고 쓰면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 용수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상수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얘 K라고 쓰는 거고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X라고 쓰는 거예요. 탄성력은 KX. 니네들이 힘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 힘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돼요. 마찰력 이런 것도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니네들이 물리원에서 배우는 힘은 F는 MA죠. 그죠? 또는 F는 mg 배우고요. 그죠? 요거 중력이라고 해요. 또는 F는 kx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탄성력이에요. 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용수철이 나오면 아래 거, 높이가 나오면 중간 거, 속력이 나오면 위에 거. 그죠? 공식을 정확하게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탄성력 F는 KX. 한번 해볼까? 썼다 지워볼게요. EX. 자, 한번 말해볼게요. 잘 봐.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당겼어. 10N으로 당겼어요. 됐지? 자, 탄성력은 얼마니? 되니? 시험 문제 쉽지 않냐? 탄성력 얼마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몇 뉴턴? 내가 준 힘의 크기와 같아요. 얘는 그대로 10뉴턴 쓰시면 돼요. 얘 첫 번째야. 탄성력은 내가 준 힘과 같아요. 힘을 안 주면 생기지 않는 힘이니까. 힘을 준 만큼만 생기는 게 탄성력이에요. 안 쉽냐? 야, 이게 안 쉽니? 탄성력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준 힘의 크기와 같아요.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게. EX. 요 녀석 잘해보세요. 그렇다면 용수철이 있었어. 자, 요렇게만 두고 탄성력을 구하는 거야. 탄성력은 얼마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탄성력인데 내가 준 힘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쓸 건데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네 이렇게 되겠죠. 시험 문제에 써 있어. 뭐라고? 두 개의 자료를 줘요. K 값은 100 뉴턴 퍼 미터예요. 이렇게 줘요.
그리고 용수철을 10cm 늘렸어요. 이렇게 주는 거야. 되니? 그러면 탄성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K 값이 있고요. 늘어난 길이가 써있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는 KX 값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니? 언제 어떤 공식을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탄성력 존나 어려운데요? 아니죠. 그냥 10N. 탄성력 어려운데요? 아니요.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곱해볼까요? K 값은 100 뉴턴 퍼 미터라고 써있지, 그지? 늘어난 길이가 중요합니다. 늘어난 길이는 반드시 미터의 개념으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가 미터 값이죠, 그죠? 그러니 10cm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0.1m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탄성력 얼마야? 100이라는 K 값을 갖고 있는 용수철을 10cm 늘렸으니까 내가 준 탄성력은 역시 10N이 되겠죠. 됐나요? 이 두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같이 보이니? 같아 보여? 그래야 한다. 같아 보여야 해요. K 값은 용수철에 따라 다르거든요. 상수값이니까 문제가 나오면 써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늘어난 길이만 곱하면 탄성력이라는 게 되는 거야. 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E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내렸어. 물체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되니?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요. 여기에 2kg짜리 물체를 매달았어요. 자, 탄성력은 얼마일까요? 됐니? 자, 그럼 문제가 이래요. 질량, 중력과 속도, 탄성력 무슨 관계지? 용수철이 나오면 세 번째요. 됐니? 일단 써놓고 보는 건데, 자,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이 중력 값이지, 그지? 중력은 mg라고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2kg짜리가 10이니까 20N이 되겠죠. 그럼 탄성력은 얼마야? 내가 준 힘의 크기랑 같아. 그러니 20N. 됐어요? 어때? 쉽지? 탄성력을 구해라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탄성력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냥 힘을 써도 탄성력이 될 때가 있고 KX를 써도 탄성력이 될 때가 있고 mg 값을 구해서 탄성력을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힘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물리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를 잘하는 애들은 각 상황별로 어떤 답을 넣어야 되는지를 아는 애가 잘하는 거고요. 물리를 잘 못하는 애는 이렇게 줬는데 탄성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물리를 잘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재미?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EX. 자,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렸어. 용수철을 매달았어. 됐지? 2kg이네요. 됐니?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 됐죠? 하나 더 줘요. K 값은 100N/m. 됐니? 자, 얘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요? 됐나요? 시험 문제 보여요? 어떤 건지 알겠어? 자, 늘어난 길이를 구하래요. 이게 몇 cm 늘어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수철이 나왔구나. K값, X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F는 KX라고 써놓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K값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0N/m. 됐지? X값은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F에만 뭐만 집어넣으면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얼마야? 탄성력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힘의 개념이 안 나와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요걸 내려서 늘린 중력값을 20N이라고 구한 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지. 요걸 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됐나요? 탄성력을 구해야 되는데 중력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하나 적어주세요. 여기에 20N을 넣으면 늘어난 길이 X값을 구할 수 있구나. 요게 한 덩어리거든요. 요거 하나는 탄성력 파트에서 꼭 하나 적어 놓습니다. 탄성력 F는 KX, F는 KX. 나중에 선행 수업하는 사람 중에 뭐 누구한테 선행 수업을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한테 선행 수업을 들을 때 여기 교재에도 탄성력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뭐만 나와 있어? 그냥 포텐셜 에너지 공식들만 나와 있어요. 이 공식들만 나와 있다고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알아가세요. 그래야 통째로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치? 야금야금 쪼개가시면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진짜? 진짜지? 진짜지? 들어볼게요. 자, 이제 탄성력 파트가 완성됐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왜 공식이 요 따위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한번 해볼게. 두 가지를 정리할 거니까 보고 정리한 걸 받아 적으세요. 자, 한 번만 해볼게. 1의 양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죠. 그지? 됐어? 그럼 요걸 이렇게 내려서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높이라는 애를 곱하면 이게 이름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지? 그래서 중력은 mg 값이고요. 얘는 h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의 높이를 곱해서 mgh라는 공식이 나왔어. 그럼 이쪽 편으로 한번 더 내려볼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다가 곱하기 늘어난 길이를 하는 거예요. 늘어난 길이. 됐니?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F는 KX. 됐니? 여기다가 늘어난 길이를 한 번 더 곱하는 거거든요? 됐지? 그런데 얘는 그럼 공식이 K의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얼마야? 2분의 1 값을 넣어야만 하지, 그치? 요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야, 요거. 됐어요? 요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제 해볼게. 물체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물체의 중력은 mg예요. 그치? 이 녀석이 내려오면 mg 값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변하니? 아니요. 안 변해요.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변해도 mg 값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니? 중력 값은 일정하다고. 여기까지 됐죠? 다시요.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용수철이 있었어. 요만큼 느린 애가 있다 그랬지. 용수철이 있었어. 이만큼 느린 애가 있다 그랬지. 누가 힘 많이 준 거야? 얘가 힘 많이 준 거 맞지? 이해됐어? 그럼 잘 보세요. 요만큼을 느릴 동안엔 10N이 필요하고요. 이만큼을 느릴 동안엔 30N이 필요하대. 됐어?
그럼 처음부터 얘가 30N의 힘을 주겠니? 아니요. 10N, 20N, 30N 이렇게 준단 말이죠. 되니? 늘어난 길이가 길수록 힘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럼 탄성력은 중력이랑 다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지. 이해됐어? 늘어난 길이가 길어지면 탄성력도 커집니다. 됐어요?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비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써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다 힘을 곱하는 건데, 중력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건데, 그래서 mgh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죠? 이유가 뭐라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x축이 높이, y축은 힘, 중력. 그럼 높이가 변해도 중력 값은 어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겠죠. 일정한 값을 가져라. 됐죠? 그러면 여기 값이 mg고요. 여기 값이 h니까 요 면적을 구하면 요게 1의 양이 되고요. 이 값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mg에다 h를 곱하면 1의 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래서 얘는 mgh, mg가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mgh에는 2분의 1을 넣지 않는 거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면 이 녀석은 탄성력에다가 곱하기 늘어난 길이를 하는 거예요. 탄성력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합니다. 그럼 탄성력 값은요, kx고요. 늘어난 길이는 x값이지. 근데 문제는 얘는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늘어난 길이고요. 여기가 힘이야. 탄성력이죠. 자, 용수철을 느리면 느릴수록 탄성력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느리면 느릴수록 탄성력은 커진다고요. 되니? 그러면 이만큼의 탄성력을 주면 kx, 이만큼을 늘렸어 x. 보이세요? 자, 이 녀석은 그래프가 네모나지 않지. 되니? 그러니 요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는 거야.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됐죠? 삼각형을 넣어야 하니까 여기에 2분의 1자가 들어있는 거죠. 공식되니? 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가요? 탄성력이 변하니까요. 됐어요? 이 값은 탄성력이 평균 값이죠. 됐어요? 이 두 개 비교는 꼭 해주세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일회항을 구할 때 힘에다가 이동거리의 면적을 구하는 게 일회항을 구하는 거예요. 중력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중력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사각형의 면적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 일단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거니까. 됐나요? 이 정도는 돼요? 그 공식을 갖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치? 자, 예시 한번 풀어볼까요? EX. 이번에는 여기다 써줄까? EX. 자, 문제 이래요. 잘 보세요. 물체가 있었어. 느렸어. 그죠? K 값은 얼마야? 그냥 50 한번 해볼까요? 50 뉴턴 퍼 미터야. 됐지? 나는 용수철을 10cm 늘렸어. 그쵸? 자, 그럼 두 가지요. 첫 번째, 저 물체에 가해준 탄성력은 얼마니? 됐니? 두 번째, 저 물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자,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시험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탄성력 어떻게 구해? 아, 이 녀석은 KX로 구해야 되는구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아,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됐죠? 일단 공식을 모르면 얘는 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공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데 얘는 공식이 있어야 해요. 그럼 50에다 0.1을 곱하는 거죠. 50 곱하기 0.1 미터로 곱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5 값이 나오겠죠. 힘의 답이 뭐야? 뉴튼. 밑에 거 한번 써볼까요? 일단 2분의 1을 쓰시고요. 곱하기 K 값은 50이라고 그랬고요. X 값은 0.1의 제곱. 됐나요? 0.1 제곱하면 얼마예요? 네, 0.01 25를 곱하면 소수점 계산 좀 어렵죠, 그죠? 요거 곱하면 25 맞죠? 여기다 0.01을 곱하면 0.025? 0.25? 0.025? 어떤 거요? 답이 어떤 거예요? 0.1에다 25 곱하면 얼마라고? 0.0이요? 네, 그래서 틀려요. 네, 학생들이 소수점 계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인 거예요. 0.25. 네. 네, 소수점 계산 잘 못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게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단위는 뭐야? 주울이요. 에너지의 단위는 모두 다 주울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문제 유형 하나를 적어준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숫자만 달라지는 거지. 그렇다면 탄성력은 어떻게 구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이런 구하는 방법을 익히려면 하나의 문제가 필요해요. 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공식은 요렇게만 써놓고 예시래들아 외워 이러면 이것만 외워놓고 적용을 못 시킬 때가 많아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문제화된 내용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숫자만 여기다가 하나씩 넣으면 모든 문제를 다 유형별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단 공식을 모르면 역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적재적소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제 다 지울 거예요.
얘도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내용 다 끝났어요. 문제화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녀석도 지워버릴게. 자, 문제를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번째, 저기 있었던 거.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쓴다고? 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을 할 때가 있죠. 요걸 쓰시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2분의 1 kx 제곱에 2분의 1 mv 제곱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높이와 속력을 줄 테니 너 관계식을 쓸 수 있겠어? 아니, 늘어난 길이와 속력을 줄 테니 너 이거 쓸 수 있겠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높이가 나와 있으면 1번에다 넣고요. 용수철이 나오면 2번에다 넣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니? EX. 전 시간에 했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떨어질 거야. 얘는 2kg이야. 그래서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 되니 높이는 얼마? 20m. 자, 바닥에 닿는 순간에 최고 속력은 얼마니? 자, 시험 문제 보여요? 됐지? 그럼 높이가 주어져 있는 거 맞지? 속력을 구해라 라고 써있지? 그럼 모두 다 여기다 넣어. 됐어요? 전 시간에 많이 해봤어. 뭐라고? 최고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mgh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얘가 없는 거지. 이 값은 두 개가 같은 거죠. 됐어요?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 곱하기 10 곱하기 20m. 그래서 얘는 400J이지. 됐죠? 그럼 얘도 400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2분의 1에 곱하기 2kg짜리가 V의 제곱을 가질 건데 이 값도 역시 400이 나오면 되지. 됐나요? 그럼 얘 약분 쳤으니까 V제곱 400, V는 20g으로 V는 20m/s야. 됐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외워라. 20m면 20m/s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쫙 적어줬죠. 그거 외우시면 눈에 탁 띄어서 언제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EX. 용수철이 있었어. 여기다 물체를 매달 거야. 2kg짜리. 됐죠? K 값은 100N/m예요. 되니? 나는 얘를 20cm 늘렸어. 됐어? 놓을 거지. 그럼 얘가 쿵 하고 달려가겠죠? 가장 빠를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줘요.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최대 속력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어때? 용수철이 나왔고요. 늘어난 길이를 줄 테니 속력을 구해라. 되니? 높이를 줄 테니 속력을 구해라. 요 관계식 보여요? 그럼 속력 주면 높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속력 주면 늘어난 길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관계를 보세요.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니 첫 번째 공식이야. 늘어난 길이와 속력과의 관계니 두 번째 공식이야. 그럼 이 문제를 딱 보고 있으면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에 2kg짜리 물체를 매달고 20cm를 늘렸다가 놓으면 최고 속력은 얼마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늘어난 길이와 속력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되니?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가장 끝쪽에 양 끝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원점을 지날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 kx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을 하겠죠.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 kx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원점이란 단어가 뭐야? 용수철이 안 늘어난 상태. 양쪽 끝에 있단 말은 뭐야? 용수철을 최대한 느린 상태. 그럼 용수철을 최대한 느리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늘어난 길이는 제일 많지. 근데 속력은 없지. 이해되니? 그래서 양쪽 끝의 역학적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는 많은데 속력이 없는 상태. 그럼 딱 원점을 지날 때는요. 원점이라는 얘기는 안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안 늘어났다는 얘기는 늘어난 길이가 없는 상태. 이 없는 상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언제나 누가 커? 같아요. 됐어요? 그럼 공식이 완성됩니다. 2분의 1 넣고요. 찾아 넣는 거야. K 값은 여기 있으니까 100이라고 넣고요. 늘어난 길이는 여기 있으니까 0.2의 제곱 이렇게 넣는 거지. 됐나요? 숫자를 찾아 넣으면 그 숫자를 다 이용하시면 시험지 완성돼요. 2분의 1 넣고요. 2kg 넣지. 속력의 제곱을 구하는 거지.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용수철이 나오면 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어렵나요? 자, 여기다가 써줄 테니까 그거 꼭 쓰세요. 여기다가 공식처럼 만들 건데 항상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최고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바닥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돼요. 최고점은 mgh, 바닥면은 2분의 1 mv 제곱. 그치? 항상 언제나 강조하는 거 있어요. 높이값 있니? 높이값 찾으시고요. 속력 있니? 속력값 찾습니다. 그래서 높이 주고 속력 구해라 그러면 요 공식이에요.
두 번째, 양쪽 끝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원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 있을 때는 속력이 0이고요. 원점을 통과할 때는 K 값이 0이에요. 늘어난 K, X 값이 0입니다.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이 값도 역시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공식 중에 V 값이 없다면 K밖에 안 남죠. 2분의 1 KX의 제곱. X 값이 0이라면 운동 에너지밖에 안 남아요. 이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X 값을 줄 테니, 늘어난 길이를 줄 테니 속력 구할 수 있겠니? 그런 뜻이야. 괜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공식을 갖고 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한번 해볼까? 43페이지 아래쪽에 148번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EX 148번을 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 파트는 상황을 쓰세요. 상황을. 잘 봐. 상황을 써줄게. 일단 물체가 여기 놓여 있고요. 이 녀석은 3kg인데 5m에 있어.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됐죠? 얘를 이렇게 놔두면 굴러 내려올 거예요. 됐지? 그럼 이 녀석이 바닥면에 도달해서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죠? 여기까지로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속력은 얼마니? 이렇게요. 됐지?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이 계속 굴러와서 여기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시키겠죠. 되셨나요? 상황 보여요? 그러면 얘를 압축시킬 건데 이 녀석의 K 값은 300N/m래. 됐나요? 자, 상황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질량 있고 높이 있고 중력과 속도 값을 가지니까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겠죠. 그러니 이 맨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됐죠? 왜? 얘는 최고점이니까. 그럼 이 녀석이 쭉 내려오면 여기에 도달하지. 그럼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인 상태죠.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얘는 운동 에너지만을 가져요. 그치? 그럼 이 녀석이 가서 용수철을 압축시키겠죠. 그럼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딱 정지하면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되셨어요? 역학적 에너지죠.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지.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켰으니까 이 양쪽 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학적 에너지죠. 그럼 이 세 개 값이 다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됐니? 자,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자료가 나와있죠. 3개 곱하면 15에 10을 곱했으니까 150줄. 얘는 150줄이에요.
그럼 얘도 150J이고요. 얘도 150J여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쓸 수 있나요? 얘는 운동에너지 값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을 쓰면 v 값을 구할 수 있죠. 얘도 똑같아요. 2분의 1 kx 제곱 값을 쓰면 x 값을 구할 수 있죠. 왜? 이 값은 mgh였으니까. 자, 이렇게 상황 밑에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 어떤 시험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V는 얼마야? 10m/s. 어때요? 5m 높이에 있으면 속력은 10m요. 저 시간에 적어줬죠. 5m면 10m/s. 네, 적어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늘어난 길이는 얼마야? 여기다 300을 때려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150줄인데 2분의 1 넣고요. 거기다가 300을 넣어서 x의 제곱을 때리면 넘기면 300 맞지? 됐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1 이렇게 나오겠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물체를 높이가 5m인 빗면 위에 놓은 직후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보세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150J이요. 1번은 동그라미. 용수철을 충돌하기 직전 물체의 속력은 얼마니? 용수철에 충돌하기 직전 물체의 속력은 얼마니? 10이요. 2번 X. 용수철이 충돌하기 직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로 압축된 용수철 에너지의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3번 동그라미. 용수철에 충돌한 직후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죠? 등속 아니에요. 가속도 운동합니다. 4번 X.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길이. 그러므로 X는 1m요. 어때요? 이게 다 들어있죠, 그죠?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계산형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값이 얘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값이구나.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바닥에 내려왔어요. 그럼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만을 적게 됩니다. 왔어.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용수철이 압축돼서 멈추겠죠. 멈추면 속력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됐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갖는구나. 이 상황이 세 개가 똑같구나라고 정리를 해주면 각각 상황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V 물어보죠. 여기 몇 미터 늘어나는지 물어보죠.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가. 공식을 써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상황을 정리하는 게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내용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용수철이 51페이지. (181번) 그림은 용수철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연결하여 평형점 5점에서 50cm 늘렸대요. 어때? 문제 유형 똑같죠? 용수철을 30cm만큼 잡아당겼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60. 되니? 자, 질문. 30cm 잡아당겼을 때 60N의 힘을 줬지. 그럼 얼마를 잡아당겼어? 50cm를 잡아당기면 탄성력은 몇 뉴턴이 되겠니?
늘어난 길이가 커지면 힘도 세지죠. 나 몇 뉴턴 준 거야? 100뉴턴. 됐죠? 요걸 찾는 거예요. 물체를 놓았을 때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됐죠? 자, 잘 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의 자료가 뭐냐면 나 늘어난 길이가 50cm야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그지? 그리고 질량은 2kg짜리를 매달았어. 그지? 세 번째, 늘어난 길이는 50cm 했고요. 최대 속력은 구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됐나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용수철이 나와있고 속력을 구하라고 써있지? 대입하세요. 2분의 1 K X 됐어? 이퀄 추고요. 2분의 1 MV 제곱 넣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자, 보세요. 여기 V 값을 구할 건데 K 값이 없지. 되니? 그래서 이 자료를 주는 거야. 됐어요? K 값 어떻게 구한다고? F는 K의 X. 나 60N 힘 줬더니 K 값은 얼만데 0.3m가 늘어난 거지. 이해됐어요? 보세요. 탄성력이라는 애를 모르면 이 탄성력이라는 애를 모르면 못 풀어요. 이 되게 간단한 계산형 시험 문제를. 그래서 탄성력 파트를 좀 더 심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계산 되게 쉽죠? 자료가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4개를 다 주면 시험지가 되게 쉬운 거야. 내신 난이도도 매우 떨어지겠죠. 하지만 여기 4개 중에 2개를 안 주고 있지. 하나는 구해야 되는 건데 하나가 없지. 여기서 K 값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탄성력 F는 KX라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되니? 넘기면 얼마야? 0.3분의 60 200 여기다 200을 넣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그치? 여기다 200을 넣을 수 있으면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다 200을 못 넣는 애가 이 교재만을 보고 있는 애들은 못 풀리겠죠. 왜 KX를 안 배우니까요. 그래서 공식 2가지는 한꺼번에 익혀주세요. 탄성력은 KX,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됐어요? 계산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찾을 수 있는 애가 물리를 좀 잘하겠죠.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182번이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가 운동하여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을 압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물체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값은 같고 속력을 각각 3V, V로 했대요. 압축시키는 길이는 몇 배가 될까요? 여기 써있죠? 됐죠? 그럼 또 한번 써볼까요? 가의 경우에 속력과 용수철 나와있지. 그렇다면 공식은 항상 똑같아요. 2분의 1 kx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이요. 됐죠? 항상 똑같아요. 나의 경우도 2분의 1 kx 제곱이요 2분의 1 mv 제곱이요. 됐나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질량은 같고 2분의 1도 같고 2분의 1도 같고 됐지? K 값도 같아. 됐나요? 하나는 속력을 V 제곱으로 할 거고요. 하나는 속력을 3V 제곱으로 할 거야. 그렇다면 늘어난 길이는 몇 배가 될까요? 속력이 빠르면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커져야 되죠. 그러면 늘어난 길이도 커져야 되죠. 몇 배씩 커지니? 됐니? 그러면 얘 보세요. X제곱은 V제곱에 비례하지, 그지? 그렇다면 양쪽에 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X와 V 값은 비례한다고 나오겠죠. 그러니 속력이 3배 늘어나면 늘어난 길이도 3배 커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꼭 적어주세요. 두 종류인데 이것도 적어보면 속력은 루트 EGH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속력은 비례해요. 루트 높이. 자, 높이가 2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 루트 2배. 높이가 4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 2배. 됐나요? 어떤 관계식인지 알겠어? 여기 V가 여기 있고요. 루트 H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관계식 써볼게요. 이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우는 거죠, 이렇게. 2를 넘겨서 EGH를 만들었죠. 제곱을 띄워버렸으니까 루트 EGH 이렇게 만든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 지우고요. MK X제곱 X제곱 이렇게 남거든요. 상수 값이지. 질량 변하지 않지. 그럼 X와 속력과의 관계는 X제곱 V제곱. 되니? X제곱 V제곱. 그래서 이 공식을 쓰면 V는 이거 남겠죠. M을 넘겼지. 그럼 M분의 K 루트 곱하기 X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고등학교 2학년은 다른 거 안 물어봐. 여기 V와 X와의 관계만 물어보는 거죠. 비례해요. 속력과 늘어난 길이는 비례합니다. 그럼 여기처럼 문제에 보면 속력이 3배 커졌죠? 그럼 늘어난 길이는 3배 차이 나요. 압축된 길이는 3배 차이 나요. 그냥 보자마자 3배, 3번 정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아요. (183번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간단히 할게요. 그래프가 나와있지, 그치? 그래프의 삼각형의 면적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됐나요? 그럼 쓰세요. 면적 이퀄 탄성 포텐셜 에너지. 면적 이퀄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럼 시험 문제 끝났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5cm래요. 여기는 얼마야? 10N. 그럼 이 면적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그치? 근데 시험지에 뭐라고 써있어? 0.4m를 늘린 거지. 0.4m면 몇 cm? 40cm? 그럼 이게 이렇게 길어져서 쭉 길어져서 이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여기가 40cm가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됐어요? 얘보다 얘가 8배 크죠? 그럼 얘도 8배 커야 되니까 이게 80N이 돼요.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면적 구해볼까요? 자,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이거 그냥 넣으면 되는데 반드시 미터로 넣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0.4m요. 그럼 이거 얼마니? 16이요? 됐어요? 선생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물리하는 애들 좀 볼게요. 물리하는 애들 좀 볼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아, 이 그래프 전체의 면적을 구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네. 8배 크고 8배 크면 80, 40이니까 넣으면 되겠네. 됐죠? 다시요. 2분의 1, 80N, 40, 0.4m는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해서 공식만 졸라 외운 애들 볼게요. 공식만 외운 애들 어떻게 써? 2분의 1에 K의 X 제곱값을 넣죠. 그지? 자, 그러면 2분의 1을 때려 넣고요. 곱하기 K 값은 뭔지 모르고 0.4의 제곱을 넣겠지 여기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어렵네요. 아니요. 문제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도 문제를 풀 수 있죠. K 값만 구하면 문제 풀 수 있겠지. 자, K 값을 요만한 삼각형으로는 구할 수 없니? 여기다 쓰는 거야. F는 KX를. 됐어요? 그럼 10N의 힘을 줬으니 K 값은 얼마야? 0.05m가 늘어나는데 5cm 내리는데 10N을 써먹었죠? 재미? 그럼 F는 KX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여기 책에는 F는 KX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F는 KX라는 단어를 알려준 겁니다. 됐니? 그럼 K 값은 얼마라고? 0.05분의 10이요. 5분의 1000? 200? 맞아요? 여기다가 200을 때려 넣으면 시험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자, 선생님 문제 어떻게 틀려? 나 F는 KX 알고 있거든? 그래서 F는 KX에서 K 값을 구해서 200을 넣으면 약분 쳐서 100, 0.16, 16줄 나오지. 꼭 이렇게밖에 몰라? 난 F는 KX 못 구하는데 야 면적을 구하면 되잖아. 그죠? 어때요? 물리는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괜찮은 걸 찾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한테 공식뿐만 아니라 탄성력의 개념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F는 KX라는 단어 탄성력을 알고 있다면 시험제는 조금 더 빨리 확실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요거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언제나 용수철이 나오면 아 탄성력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됐니? 용수철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겠어요? 용수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문제만 더 해볼까요? 184번입니다. 예, 그렇죠. 자, 아까 여기다 풀었던 시험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죠? 이번에는 반대로 갈 거예요. 한번 상황 정리해볼까요? 물체가 있었는데 용수철에 매달려 있었는데 올라갈 거야. 그지? 184번. 1000Nm짜리가 있었고요. K 값은 1000. X 값은 0.2. 됐지? 질량은 몇 킬로짜리 매달았다고? 1kg짜리를 매달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좀 더 옆으로 느려 써볼까? 쭉 느려서 기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이 물체는 여기에 매달았었는데 평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지? 그런 다음에 기어 올라가겠지, 그지? 그리고 정지할 거거든요. 됐죠? 그럼 이 올라간 높이는 얼마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쓸 수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 물체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용수철이 가진 에너지만큼 이 물체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가해주겠지, 그지? 됐나요?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중간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멈췄지. 그럼 뭐만 갖는다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을 갖겠죠. 됐죠? 요게 역학적 에너지고요. 요게 이물체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고요. 얘가 이물체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구하세요. 여기다가 2분의 1 kx제곱 k 값이 빠졌네. 2분의 1 k의 x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 얘는 mgh. 자, 이 세 개 값이 다 어떠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 됐어요? 안 쉽니? 야, 물리 쉽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면 물리는 참 쉽습니다. 자, 넣어볼까요? 2분의 1 자료를 때려 넣으세요. K값 있나 막 찾아. 1000. X값 있나 막 찾아. 0.2 제곱. 그렇죠? 그럼 이 값은 얼마야? 0.04 나누면 0.02. 0.02에다 1000을 곱하면 20? 200? 얼마예요? 20? 200? 20? 20줄. 그럼 여기다가도 넣는 거죠. 2분의 1의 질량 얼마짜리? 1kg짜리인데 속력은 얼마니? 이 값이 20이 나오면 되지. 그럼 넘겨서 얼마야? 40이니까 속력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루트 40이 얼마야? 루트 10. 자, 그럼 맨 끝에까지 오겠죠. mgh 1kg짜리가 중력 가속도 10m/s의 높이는 얼마니? 이 값이 20이면 되죠. h는 얼마야? 2m. 됐나요? 그럼 이 문제는 속력을 물어봐도 되고 높이를 물어봐도 되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최고점은 높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2m를 정답 써오는 거죠. 어때요? 문제 패턴 다 똑같지? 물체가 움직일 때 상황이 변하거든요. 용수철이 압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가 됐지. 그럼 각각의 에너지를 하나씩 적어보시면 아까 썼던 시험 문제 유형이랑 똑같죠. 어디를 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유형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을 좀 익혀주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쉬운 문제 유형으로 몇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꽤나 많거든요. 요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됐죠?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